오늘은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 관점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크게 인원 구성이 생산부, 장비기술부, 공정기술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생산기술부는 생산, 그러니까 A4 무브먼트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몇 장을 이렇게 무빙했냐, 생산을 했냐, 뭐 그런 쪽의 일이 주 임무입니다. 그리고 장비 기술과는 반도체 설비가 문제없이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는 책임 부서입니다. 물론 장비가 어느 특정, 그러니까 주기별로 이렇게 생산하고 클리닝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주기 때 장비 세정 클리닝 주기를 책임지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기술부는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이렇게 A4가 생산이 되다가 장비의 알람이라든가 기타 다른 스펙에 어긋나는 것들, 뭐 non 파티클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특정 두께라든가 뭐 이런 그 프로파일이 좀 깨졌다든가 그런 뭐 생산하면서 특이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거를 해결해주는 거를 주 임무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생산 인도우가 굉장히 좁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윈도우를 넓혀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산될 수 있도록 윈도우를 이렇게 넓히는 그런 작업도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장은 크게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이하의 부서들이 생산, 그러니까 생산기술부, 생산팀, 장비기술팀, 공정기술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은 디퓨전 그러니까 이제 디퓨전 그러면 옥시데이션을 하는 그런 공정이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불순물 주입, 주로 불순물 주입을 하는 그러한 공정을 말합니다. CVD, 다음은 CVD 공정인데 이제 A4 표면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반도체 메탈 부분이 됐든 아니면은 아이솔레이션 부분이 됐든 아니면은 소자 부분의 물질이 됐든 그런 물질에 정착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띵필름은 주로 이제 메탈이라든가 금속 관련된 그런 그 전도성 그런 물질을 디포지션 정착하는 그런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엣치 그러면은 각 물질들을 포토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패턴대로 이렇게 깎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로 이제 엔드포인 레시피를 적용해 가지고 셀렉티비티, 그러니까 막질과 막질 사이에 선택비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가져가서
주로 엔드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식학을 하는 그런 공정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애싱 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패턴을 입혀가지고 엣지를 한 다음에 이제 남는 PR들을 이렇게 벗겨내는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크린텍은 엣지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A4 표면에 불순물이 남습니다. 그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크린텍 그러니까 베스 크린텍 베스에서 케미칼에 의해 가지고 이방성 엣치를 해 가지고 넓은 선폭의 그런 제품들을 애칭까지도 했었죠. 지금도 이제 노그레이드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에서는 아직까지 에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터를 들 수 있겠습니다. 포터는 크게 PR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마스크에 의해 가지고 노강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PR 코팅을 하는 역할을 PR 코팅 부분과 이제 주로 이제 마스크에 의해 가지고 스케일 다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하이 고직접화가 되어 가지고 대부분 전부 다 이제 스케일 다운을 해 가지고 얼마나 좁은 패턴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반도체 팹에서 고직접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 부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크, 굉장히 여러 가지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가 있는데 이제 그 마스크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MP,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디바이스에는 이 CMP 공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공정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A4 공정하고 난 다음에 A4의 단차 토폴로지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CMP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직접화로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그 단차가 A4 이제 공정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단차가 발생하는 게 이제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여러 단계에 걸쳐 가지고 저런 물질을 입혀 가지고 이제 똑같게 저런 물질을 입혀 가지고 CMP 맷돌 같은 그런 그 장비에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메카니컬 그라인딩을 시켜 가지고 A4 표면을 평탄하게, 그러니까 플랫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비로 대부분 합니다. 이제 부서들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부서들이 전부 다 생산하는 생산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장비가 문제가 되면은 고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장비에서 이렇게 어떠한 공정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공정기술부가 있습니다. 초창기 반도체 공장들은 주로 한 3만장 캐파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 정도 크기로 설계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밭을 내게끔
걸리는 그런 장비들을 보완해 가지고 5만 장, 6만 장까지 3만 장 캐파를 그렇게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공장은 5만 장에서 한 7만 5천 장까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로 이렇게 공장 장비 구성을 해가지고 공장을 그렇게 건설하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엣치라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엣치에서 장비 유지 보수를 하지 않고 모든 장비가 업이 되어 가지고 100% 이렇게 돌아가면은 하루에 보통 5,000장 정도까지 이렇게 무빙을 합니다. 5,000장 정도까지 이렇게 한 공정씩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은 535 그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하루에 맥시멈 15만 장까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뭐 장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클리닝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장비를 퀄리피케이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잡들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5,000장을 이렇게 무빙을 할 수 없고 보통 뭐 하루에 한 3,000장 정도 이렇게 무빙을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3,000장 정도. 그러면 3,000장이라고 그러면은 한 달에 9만 장이죠. 9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이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총력을 다해 가지고 뭐 클리닝 주기도 약간 뭐 조금씩 이렇게 늘린 다음에 이렇게 풀로 이렇게 돌리면서 생산하는 생산부 쪽에 뭐 피자 바우처를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풀로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어느 부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바틀렉에 걸리는 공정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계속 생산을 못하고 이렇게 지체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쌓여 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얼마나 소화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도체 공장에서 몇 장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의해 가지고 바틀렉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생산에 차질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반드시 이렇게 반도체 공장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별 문제가 없어도 꼭 바틀렉에 걸리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엣치 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공정이 사실 엣치 쪽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문제들이 꼭 엣치에 와가지고 이렇게 엣치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문제들이 엣치에 기결이 되기 때문에 엣치 쪽에 바틀렉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띵필름에서 이렇게 증착을 하거나 데포지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엣치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뭐 그런 막질들을 진행하면서 뭐 파티클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은 어느 막질을 이렇게 엣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파티클에 의해 가지고 엣치가 안 되고 중간에 이제 그 식각이 된 부분에 내주도록 뭐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남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엣치에 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토 쪽에서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오는데
만들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면은 괜찮은데 이제 포토 쪽에서 CD가 뭐 이상이 있어가지고 CD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선폭이 넓거나 좁거나 이런 그 스펙에 벗어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PR들이 잘 이렇게 접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패턴 형성이 잘 돼야 되는데 가끔 이제 패턴들이 이렇게 잘 접착이 안 되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엣지를 한과 동시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런 쪽에서 이렇게 발생된 문제도 엣지 쪽에 와가지고 꼭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엣지에서 이렇게 제대로 증명을 못하면 이제 엣지 쪽에서 바가지를 쓰는 거죠. 바가지를 쓰면 이제 엣지 디펙으로 해가지고 엣지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엣지 쪽에서 이렇게 사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A4 스크랩 관련돼 가지고도 그런 것들이 엣지 쪽에 이렇게 기결이 되기 때문에 엣지가 항상 보면은 A4 스크랩도 엣지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가장 타프한 부서가 엣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장비들을 유지 보수함에 있어서 엣지 쪽이 가장 그 비용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제 그 따지는 게 이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이제 엔지니어들 이렇게 살펴보는 게 전날에 몇 장 무브가 됐나, 몇 장,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별로 오늘 몇 장 무브가 됐나, 그런 거를 체크하고, 또 이제 무빙을 하면서 이렇게 발생된 A4가 몇 장이 있냐, 몇 장이 홀딩이 됐냐,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죠. 해야 되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그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이 있고 주기가 있고 그러는데, 그 주기별로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은 다양한 A4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다른 뭐 오버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진행해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렇게 폐기 처분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다량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몇 장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은 어디서 미쳤는지, 어느 장비에서 미쳤는지, 어떠한 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규명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논이 돌아갈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생산부는 뭐 별로 이렇게 상관을 안 합니다. 생산부는 이렇게 별로 그런 거는 이제 장비 기술가나 아니면 공정 기술가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뭐 A4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장비 기술가나 생산 기술가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그 장비를 너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생산 기술부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이 A4를 이 맞는 공정, 맞는 레시피에 이렇게 넌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두 번을 진행을 해버렸다든가,
아니면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안 하고 한 스텝 패스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 버렸다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디펙은 생산기술과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누구 책임이다 다 반드시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그런 그 책임들을 올말에 가서 이렇게 다 지는 거죠. 지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전부 다 따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종합에 의해 가지고 퍼포먼스를 이렇게 결정짓는 지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얼마나 이렇게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 몇 장을 이렇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퍼포먼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반도체 이제 공정 진행, 생산 진행이라는 게 이제 뭐 이 어떠한 특정한 장비에서 똑같은 프로세스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그 장비에서 진행되는 결과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공정을 이렇게 자주 바꾸면은 물론 이제 콜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립니다. 몇 시간에서부터 한 12시간 이런 이제 콜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려면은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생산에 기여를 못 하는 거죠. 그러고 또 이제 또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그 장비의 컨디션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 장비가 원래의 컨디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웨이퍼가 돌아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생산 쪽에서 실제 프로덕션 A4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피해 가지고 특정 장비에서 어느 공정을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 스케줄을 이렇게 잡는 것들이 생산 기술 쪽에 엔지니어들이 많이 그런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아무쪼록 반도체 공장에서는 조그마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조건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반도체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조절해서 진행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 관점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